그런 유행 상황이 되면서 확진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뭐 비교적 경미하다고는 해도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진자 10만 명대를 대비하라. 뉴스 체크 첫 번째는요. 음. 오미크론 걸리면 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자, 어떤 증상일까요? 열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 맨날 발열 코로나 재는데. 초기에는 이제 저희가 열로 증상을 많이 체크했었잖아요. 네, 발열이 없을 그렇죠. 수도 있나 봐요. 사실은 저도 이제 저 기사를 보기는 했었는데요. 네. 열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오미크론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 이전에 경험했었던 다른 변이들도 사실은 열이 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제 오미크론 하면 인후통이 꼭 있어야 한다, 또는 근육통이나 피곤한 증상이 있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발진이 있어야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떠한 증상도 오미크론을 명확하게 진단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상만으로 내가 오미크론 코로나에 걸렸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오미크론을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의 증상일 수는 있으니까 주의는 하셔야 하지만 이런 증상만으로 진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사실 감기랑 코로나하고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분간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게 매일마다 그럼 자가 검진을 받아야 되나요, 교수님? 사실 매일마다 검사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어렵죠. 아니겠죠. 네. 지금 자가검사 키트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요. 또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바뀌어진 환자관리 체계를 보면 경증이고 고위험군이 아니라면 결국 집에서 쉬면서 지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할 수 있는 질환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걸 꼭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과의 노출을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고위험군 분들이라면 빨리 진단되었을 때 약물 투여를 하는 것이 이제 예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조기에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심하지 말고 각종 방역 지침, 거리 두기 잘 지켜야겠고요. 그다음 이슈 볼까요? 걸리면 병원 대신에 셀프 재택 치료, 그러니까 스스로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모두 그런 건가요, 교수님? 네, 이제 10일부터 코로나19의 환자 관리 체계가 좀 달라졌죠. 네. 지금 혼란도 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환자분들을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관리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위험군들이 여기에 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령이시거나 고령이 아니시라고 하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당뇨병, 고혈압을 비롯한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폐질환, 암, 또 과체중이나 비만 이런 게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재택 치료를 받는 중에도 집중 관리의 대상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택 치료를 위한 키트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해열제, 체온계 이런 약물들이 좀 들어있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반 관리군이라고 하면 이런 관리의 체계 내로 들어가 있지는 않고 스스로 집에서 관리는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유선으로 진료를 받는다든가 방문 진료를 한다든가 하는 형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반 관리군들은 집에서 혼자 뭘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뭐 따로 준비해야 될 건 뭐 없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군과 달리 이제 일반 관리군에 대해서는 이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할 때 드실 수 있는 해열 진통제라든지 그다음에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체온계는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왕창 장해놓고 그렇게 계실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증상이 중간에라도 악화되거나 심해지실 경우에는 이제 인근에 그런 호흡기 잠담으로 하는 병원 의원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처방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인근에 있는 병원의 전화번호를 꼭 확인해서 알고 계실 필요도 있겠고요. 또 24시간 동안 이런 재택진료 중이신 분들을 위한 지원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문제가 생기시면은 연락하시고 상담 받으시고 처방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이어서 관련 뉴스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것이 부족하면 감염 시 위험성이 14배나 더 커진다고. 면역력? 뭘까요? 뭘까요? 비타민 아. D 나왔어요. 네.
비타민 D랑 각종 감염 질환, 만성 질환과 연관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코로나19 감염증만 하더라도 국내 연구진에서 이미 많은 발표가 있었고 저는 이제 가장 최신 연구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이스라엘 연구팀에서 보고한 걸 보게 되면 코로나19 감염증 전에 코로나19. 네, 코로나19 감염증 전에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코로나 감염증 이후에 이제 예후를 상관 분석을 해보았더니 네. 이제 코로나 감염증 이후에 위중증으로 넘어가는 것이 저희가 이제 비타민 D 농도, 혈중 농도를 계산을 해보면 20 미만을 결핍, 굉장히 부족한 상태로 얘기를 하고요. 또 30 미만을 부족, 40 이상이면 충분이라고 하는데 40 이상으로 충분했던 사람에 비해서 20 미만으로 결핍이었던 사람들이 위중증으로 악화되는 비율이 14배, 또 사망률도 10배 정도 높다라고 이제 분석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뭐 비타민 D는 사실 골다공증, 골대사 그러니까요. 이쪽 예방약으로 다 익히 잘 알고 계신데요. 실은 이제 세포 성장이나 면역 또 이제 염증 반응 이런 것들에 골고루 다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감염증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실은 비타민 D 보충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이제 햇빛에 잠깐만 노출이 되더라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10에서 20%, 뭐 팔다리 정도만 노출을 해서 한 30분 정도만 노출을 하더라도 내 몸에 필요한 비타민 D 한 90% 정도는 충분히 이제 유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긴 한데 비타민 D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진짜. 오늘부터라도 좀 사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교수님. 이게 이제 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햇빛 노출이 가장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베란다에 계시더라도 유리 창문이 없으셔야 됩니다. 아, 유리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쏘이셔야지 창문이 있어버리면 없는 거고. 그렇구나.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 자체가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우리나라의 어떤 북위 위치,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위치를 봤을 때는 현재 계절이 햇빛이 부족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현 시기 정도에는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은 검사를 하셔서 비타민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뭐 비타민 B나 C군에 비해서는 음식으로 섭취하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네. 표고버섯이라든지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계란, 치즈 이런 유제품에도 들어있긴 들어있지만 어쨌든 1번이 햇빛인 거고요. 햇빛이 부족할 때는 음식으로 할 수 없을 때는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타민들을 복용하는 것도 필요한 건데요. 이제 보시면 가끔 가다 보시면 이제 먹는 게 아니고 주사제로 맞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타민 D라고 하는 게 낮아도 문제지만 너무 높으신 경우에도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칼슘의 수치가 높아져서 돌이 생긴다든지 심지어 골다공증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사를 맞으셔야 될 분들은 뭐 재환자 중에도 있으십니다만은 위를 수술하거나 장을 수술해서 도대체 내가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고 수치를 회복할 수 없다 하는 경우에는 주사제를 맞지만 첫 번째는 먹는 약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고 결국 너무 지나친 경우에는 과유불급이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는 그러니까 적어도 겨울 시기에는 비타민들을 조금 같이 겸해서 드시는 게 필요하겠고 햇빛이 충분할 때는 웬만하면 야외 활동하시면서 팔다리를 내놓고 직접적으로 햇빛을 쬐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